자, 다음은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상황 짚어보도록 합니다. 지난달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시민 저항은 거세지고 군부의 강경 진압 수위도 높아지고 있죠. 미얀마 현지인은 잠시 뒤에 연결하고요. 먼저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지난 일요일에 시위 현장에서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했는데 당시에 왜 피해가 이렇게 커졌던 거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게 지난달 1일인데요. 그 네. 이후에 두 차례의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총파업이라고도 하고 총궐기라고도 하는데요. 그 먼저 알려진 2월 22일에 했던 이 시위가 있었고 네. 이제 28일 일요일이 두 번째 총궐기 시위였습니다. 현지 시위 인원은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는데 이 외신들은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고 수백만 명이 시위에 네. 참여했다. 정확히 셀 수는 없는데 이제 현지에서는 첫 그 총파업 때는 국민 절반이 3천만 명 가까이가 참여했다. 그리고 2차 때는 1,000만 명 정도가 시위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시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군부 진압 수위도 높아졌는데 1차 때와는 달리 2차 때는 이제 그 실탄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유엔 인권사무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8일 하루 동안에만 군부 실탄 사격 등으로 인해서 미얀마 전역에서 최소 18명이 사망을 하고 18명 사망? 네, 30명이 또 다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최소 인원이고요.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발표를 해서 더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2월 28일 상황을 그 현지에서는 피해 일요일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현재 미얀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미얀마 현지에 있는 시민을 연결해서 제가 영상을 좀 받아봤는데요. 네. 그 영상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가 그 미얀마 대학가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러 주요 대학들이 모여 있는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지금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시민들의 추모 이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꽃과 이 촛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28일 밤까지의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제 3월 1일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도 지금 시위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총궐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있고 시민들이 보시는 것처럼 무기를 든 게 아니고요. 헬멧이랑 이런 걸 들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군부 진압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총포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실탄인지 고무탄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총포 소리가 계속 이렇게 들리고 있고 이건 밤 상황인데요. 시민들이 이 민 아웅 훌라잉이라는 군부 최고 사령관의 사진을 바닥에 깔아놓은 모습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이걸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군인들이 자기 최고 사령관을 밟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런 걸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가장 최근에 들어온 오늘 오전 영상입니다. 오늘도 계속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현지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 군부가 또 실탄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상황에서도 지금 긴박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럼 미얀마 상황은 어떤지 양곤에서 시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민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리가 좀 명확히 들리지는 않는데 현재 지금 미얀마 시간이 오후 2시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곤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양곤 신문국에서 시위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그 경사뿐만 아니라 군인들까지 그 투입해서 시위대를 강경 진압으로 해산시키고 시위자를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목소리가 그 현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웅웅거리고 지금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시위에, 그러니까 사망자가 나왔던 그 시위 현장에도 같이 있었고 그 장면을 목격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28일 날 저희가 2차 총파업이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도 시위대에 나와 있는데 한 오전 10시 45분쯤에 계속 총이 10번 정도 계속 섰다가 저희도 안전한 곳으로 찾아서 숨었는데 바로 그 시간 이내에서 그 맞은편에 있는 복도에 있는 사람에게 총을 맞았습니다. 그 총을 맞고 나서 그 체리에 그 세계로 계속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경찰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집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SNS를 보니까 그 친구가
구급차에 가서 사망했었습니다. 네. 네. 이거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듣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 오디오 상태가 불안해서 여기까지 듣고 기회가 되면 다시 연결해서 목소리를 듣든지 녹음해서 듣든지 다시 한번 연결을 나중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얀마 현재 계시는 시민과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 시위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그 시위 이후에도 상황 계속 안 좋은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저 시민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총격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시위자들은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경찰이나 군은 계속 당시에 진압을 했었나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파악이 됩니까? 저희 이제 취재진도 사실 미얀마 양곤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하는데 계속 거부가 돼서 사실은 저희가 직접 취재는 하지 못하고 네. 외신이나 이렇게 시민분들한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방금 이분과 제가 어제 통화를 했었는데 오전에는 고무탄 정도만 발사가 됐었는데 28일 당시에 네.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서 실탄이 이제 발사가 됐고 본인이 보는 앞에서 한 명이 실제로 쓰러졌다고 했는데요. 이때 당시 상황을 제가 미리 이제 전화로 녹취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지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시위를 하고 있는 순간 동안 어떤 사람이 제 앞에서 손을 맞았고 쓰러지는 모습을 제가 앞에서 봤습니다. 피가 많이 퍼져놓고 병원 가는 길에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명 더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서만. 자, 지금 그 상황에서 앞으로 이 쿠데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미얀마 시민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전에 또 시민분들이 계속 실패를 겪었고 군부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꼭 몰아내고 싶다 이렇게 좀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반대로 군부에서는 점점 지금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이제 유혈 사태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을지 그런 우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웅산 수치 여사 지금 어디에 지금 있는 상황이죠? 아웅산 수치 여사의 행방도 지금 정확히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알려져 있기로는 수도 네피도에 있는 자택에 지금 구금된 상황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중간에는 한번 수치 여사가 이렇게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 그 보도조차도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치 여사가 그 쿠데타 이후에 이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는데요. 이제 어제 처음으로 화상을 통해서 이 변호인이 수치 여사의 얼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 이 수치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와 관련해 심리가 있었는데요. 이제 변호인들이 보기에는 수치 여사가 건강해 보였고 또 약간 수척해지기는 했지만 건강에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수치 여사에게 원래 적용됐던 혐의가 두 가지인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연재해법을 위반한 혐의, 또 이제 불법으로 수입된 워키토키를 이렇게 갖고 있던 소지한 혐의가 적용돼 있었는데 이제 어제를 기준으로 혐의가 두 가지가 더 추가돼서요. 어떤 선동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배포한 혐의 그리고 또 워키토키와 관련해서 전기통신법을 위반한 혐의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지금 미얀마 국민들로서는 이런 저항의 모습을 자꾸 외부에 노출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미얀마 유엔 주재대사가 공개 저항해서 이게 화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26일에 유엔 총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쩌모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가 발언을 하면서 본인은 문민 정부를 대표하고 쿠데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녹취도 준비했습니다. We need further strongest possible ac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mediately end the military coup, to stop oppressing the innocent people, to return the state power to the people, and to restore the democracy. 네, 이렇게 영어로 연설을 한 뒤에 또 쩌모툰 대사가 국민들이 이 연설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면서 미얀마어로 이제 함께 힘을 합치자면서 저렇게 세 손가락을 들여 보였는데요. 저게 이제 지금 미얀마 시위에서 국민들이 하고 있는 저항의 상징인데 영화 헝거 게임이라는 그 혁명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이제 국민 저항 그리고 혁명을 상징하는 손짓입니다. 자, 국제사회가 어떤 지지의 모습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나라는 또 어떤 입장입니까? 당연히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미얀마 상황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특히 28일 폭력 진압을 계기로 이제 각국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물론이고 미국, 캐나다 그리고 EU 국가들에서도 성명이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외교부도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미얀마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강력 요구를 했고 미얀마 상황을 주시하면서 향후 조치를 강구해 나갈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군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얀마 모습 보면서 80년 우리 광주 모습 떠올리시는 시청자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좀 연대를 해서 좀 민주화를 좀 지지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보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